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의 디자인 시스템인 배시시를 소개하게 된 웹프론트 개발그룹 이소정입니다. 저는 오늘 디자인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해보고 어떤 문제들을 겪었는지 소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배시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 이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거라는 건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이걸 풀어서 보자면 우선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를 들어 용어 같은 면들이 통일되어 있으니 여러 직군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컴포넌트화가 되어 있다면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발 생산성 또한 좋아져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 것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UI, UX 가이드라인이 있고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구현하는 구조예요. 저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서비스 특성에 맞게 UI, UX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 팀에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A1과 A2팀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아한 형제들의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말은 당연히 전사의 모든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구조는 아까 언급한 장점들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우선 민트색 가이드라인과 파란색 가이드라인은 언제든지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동일하지만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반영에 대한 업데이트의 파편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요. 그럼 전사적으로 UI, UX 가이드라인을 합쳐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하나만 두도록이요. 하나의 서비스만 존재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아한 형제들은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서비스를 감당하기에는 디자인 변경 사항들이 너무 많아지겠죠. 무엇보다 각 서비스는 이미 다른 디자인 컨셉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 앱의 경우는 민트색이 프라이머리 컬러이지만 우아한 형제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른 만화경이라던가 사장님 서비스는 각각 다른 파란색들이 프라이머리 컬러예요. 이 프라이머리 컬러부터 각기 다른 서비스들을 갑자기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통일시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생각한 다른 해결 방법은 가이드라인은 각각 다르지만 용어 같은 디자인 규칙을 통일시키고 같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보았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우아한 형제들의 디자인 시스템 컨셉을 배민 시각 시스템의 줄임말인 배시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팀에서 이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할까요? 저희가 우아한 형제들의 디자인 컨셉을 정의했지만 이 수많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게 무리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 개발까지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컴포넌트 개발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희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저희의 역할은 디자이너와 컴포넌트 개발자를 위해 서포트하고 있어요. 오로지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이요. 저희의 역할은 서포트라고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배시시 어드민 플랫폼인 배시시 스튜디오가 있고요. 파운데이션 제너레이터는 디자이너가 설정한 파운데이션을 데이터화하여 개발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트래킹 플러그인 두 가지는 데이터 트래킹을 위한 번들러 플러그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시시 피그마 플러그인은 파운데이션 제너레이터와 기능이 거의 동일한데요. 어드민 플랫폼인 배시시 스튜디오를 이용하지 않고도 피그마 안에서 파운데이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러그인이에요. 본격적인 서포트 설명에 앞서서 파운데이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이란 용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파운데이션은 간단하게 디자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한 형제들은 현재 파운데이션으로 컬러, 타이포그래피 등 6가지 타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음 플러스 버튼 컴포넌트를 보시면 어떤 파운데이션 요소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플러스 아이콘, 미들 폰트 크기, 노멀 폰트 굵기, 라인 프라이머리 컬러, 텍스트 프라이머리 컬러, 4픽셀의 레디어스까지. 파운데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시시 스튜디오라는 어드민 플랫폼부터 설명드릴게요. 배시시 스튜디오의 첫 페이지는 디자인 시스템 컨텍스트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컨텍스트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먼저 트래킹 브라우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트래킹 브라우저는 트래킹 데이터를 누구나 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하고 있어요. 현재 페이지는 프로덕트 기준으로 트래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데모 프로덕트의 개발 환경에 9월 15일에 배포한 버전은 1.3.7 버전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5개의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트래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현재 버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이고 2페이지에서 사용된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버튼 컴포넌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버전, 그리고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개수, 해당 버전의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된 파운데이션 버전 정보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기준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화면은 라인 프라이머리 컬러의 값과 어느 버전의 어느 컴포넌트에서 해당 요소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버전의 버튼 컴포넌트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으로 추적이 되었어요. 배시시 스튜디오에는 트래킹 브라우저 기능 말고도 파운데이션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디자이너가 파운데이션 요소를 편집하고 버전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파운데이션 제너레이터 설명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제너레이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디자이너가 설정한 파운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디자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컬러, 타이포그래피 등의 요소를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요. 각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이 각 하나씩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제너레이터는 이 네모 부분에 대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존 작업 프로세스를 설명드릴게요. 디자이너는 파운데이션을 편집하고 개발자에게 상세하게 변경사항에 대해서 고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자는 일일이 수기로 변경사항을 확인해가면서 수정하는 프로세스예요. 이렇게 되면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변경사항을 누락해서 또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파운데이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려 볼게요. 디자이너가 어드민 플랫폼인 배시시 스튜디오의 파운데이션 매니저 기능을 통해서 파운데이션을 편집하고 버전을 저장하면 파운데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파운데이션 제너레이터를 통해 해당 버전의 파운데이션 패키지가 사내 npm 레지스트리에 퍼블리시 됩니다. 개발자는 퍼블리시된 파운데이션 패키지를 설치하여 바로 사용하면 되는 구조예요. 뒷단의 작업은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니 제외하면 간단하게 디자이너가 파운데이션을 편집하고 버전을 저장하면 개발자가 바로 해당 버전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할 때는 디자이너가 이전처럼 상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고지해줄 필요가 없고 해당 버전으로 업데이트해달라는 내용만 말하면 되도록 개선되었어요.
언급했던 베시시 스튜디오의 파운데이션 매니저 기능으로 파운데이션을 편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1.0.23 버전의 테스트 컬러를 변경하면 드래프트로 넘어가고 1.0.23 버전을 베이스로 하여 1.3.0 버전을 배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교하고 싶은 버전과의 비교도 가능하고 변경했을 때 영향받는 컴포넌트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버전에 대한 히스토리도 입력하고 저장하게 되면 배포된 1.3.0 버전의 테스트 컬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가 버전을 저장하면 개발자는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패키지의 구성은 파운데이션의 데이터를 JSON으로 가지고 있고 JSON 데이터 타입도 같이 엑스포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는 자동 완성을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와 파운데이션의 관계 데이터를 추적하는 코어 트래킹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정의하고 나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디자이너 A가 백그라운드 디폴트 색상을 변경하기 전에 개발단에서 해당 컬러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알고 싶었어요. 개발자는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IDE를 통해서 레퍼런스 또는 텍스트 검색을 하고 어느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지 찾아서 알려주고 있어요. 디자이너 A가 추가로 다른 컬러에 대한 컴포넌트를 물어보면 또 작업을 반복해야 해요. 다음 날에는 디자이너 B가 디자이너 A와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개발자는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두 직군 모두 불편한 작업인데요. 디자이너는 당연히 디자인에 맞춰서 개발이 되었는지 궁금한데 매번 물어보기가 부담스럽죠. 개발자는 대응하다 보면 이전에 진행했던 작업에 집중력이 흐려지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공유드리는 것이 비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코어 트래킹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코어 트래킹 플러그인은 롤업 플러그인이에요. 롤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의 특성상 ES6 모듈 형태로 빌드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스펙으로 롤업을 선택해서 플러그인을 개발했어요. 롤업 컨피그의 플러그인에 해당 플러그인을 설정하면 먼저 4가지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버전, 그리고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버전, 그리고 해당 버전에서 엑스포트하는 컴포넌트 리스트, 마지막으로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요소가 저장이 됩니다. 이 스크린샷은 트래킹 데이터에 대한 결과인데요. 백그라운드 디폴트 컬러가 어느 버전의 어느 컴포넌트에서 사용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1.0.4 버전의 버튼, 컨테이너, 셀렉트 컴포넌트에서 백그라운드 디폴트 컬러가 사용된다는 결과예요. 추가로 컴포넌트 구현에서 배시시 컴포넌트 함수 호출과 디폴트 프롭스를 주입하면 배시시 스튜디오에서 컴포넌트를 미리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실제 개발된 컴포넌트를 버전별로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주입한 디폴트 프롭스를 통해서 다음처럼 실제 동작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설명한 코어 트래킹 플러그인을 통해서 파운데이션과 컴포넌트의 관계를 배시시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정 컴포넌트를 어느 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배시시 스튜디오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트래킹 플러그인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코어 트래킹 플러그인과 유사하게 프로덕트 페이지와 컴포넌트 관계를 추적하는 프로덕트 트래킹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의 컨텍스트에는 많은 레포가 모여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관된 경험을 위해 같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레포에 어떤 페이지에서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트래킹 플러그인은 웹팩 플러그인으로 개발되었어요.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웹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Next.js 등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해서 프로덕트 번들러의 경우에는 초기 스펙으로 웹팩을 선택했어요. 웹팩 컨피그에 해당 플러그인을 추가하고 각 레포에서 구성하는 페이지 컴포넌트에서 배시시 페이지를 호출하면
코드 분석을 통해 페이지 리스트, 사용 중인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버전, 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이 레포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배시시 페이지라는 함수를 통해 페이지 이름과 페이지로 판단되는 파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어요. 이걸 데모 프로덕트의 구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데모 프로덕트는 페이지 A와 페이지 B로 구성되어 있고 트래킹 되어야 하는 컴포넌트는 민트색, 트래킹 되지 않아야 하는 컴포넌트는 회색이에요. 우선 민트색 컴포넌트가 5개니까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5개로 카운팅된 걸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페이지 A에서는 버튼, 아이콘, 배지, 셀렉트가 사용되었으니 총 4개, 페이지 B는 아코디언, 셀렉트가 사용되었으니 2개로 카운팅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포트의 마지막 설명으로는 배시시 피그마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배시시 스튜디오의 파운데이션 매니저와 피그마를 연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아한 형제들은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운데이션 데이터를 만들려면 파운데이션 매니저를 통해서도 파운데이션을 편집하고 버전을 저장해야 해요. 그러면 디자이너는 피그마와 파운데이션 매니저 두 작업을 같이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요. 이제 피그마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파운데이션 매니저에서 편집한 파운데이션이나 피그마에서 바로 편집한 파운데이션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만 작업하면 되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했습니다. 배시시 피그마 플러그인은 실행하게 되면 피그마에 이렇게 팝업으로 뜨는데요. 이 팝업은 배시시 스튜디오의 파운데이션 매니저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배시시 피그마 플러그인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파운데이션 요소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고 파운데이션 요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핵심적으로는 피그마 디자인에 편집한 파운데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고 피그마 디자인에 적용된 파운데이션을 플러그인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시시 스튜디오와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파운데이션 매니저에서 특정 버전을 플러그인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파운데이션 데이터를 드래프트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을 플러그인에서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시시 피그마 플러그인을 통해서 피그마와 파운데이션 매니저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전체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한방 정리를 해볼게요. 디자이너가 배시시 스튜디오나 피그마 플러그인을 통해서 파운데이션을 편집하고 버전을 저장하면 파운데이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파운데이션 제너레이터를 통해 사내 npm 레지스트리에 파운데이션 패키지가 퍼블리시 되고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는 파운데이션 패키지를 설치하고 코어 트래킹 플러그인을 통해 빌드하게 되면 트래킹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트래킹 결과는 배시시 스튜디오의 트래킹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프로덕트를 빌드할 때도 프로덕트 트래킹 플러그인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플로우를 마지막으로 배시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만이 아닌 서포트가 들어가야 비로소 우아한 형태들의 전사 디자인 시스템인 배시시로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전사적으로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초기 단계이지만 어떤 고민들을 했으며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었는지 공유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서포트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발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